네, 저는 이제 명지고 국어과를 담당하고 있는 이하은 강사이고요. 저는 이제 대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어 강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서강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단연의 경력을 쌓고서 저는 졸업과 동시에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강의를 런칭을 했고요. 지금은 목동을 거쳐서 대치동에 있는 대치 명인지점과 그리고 또 여기 오디세이에서 같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오디세이 자랑을 안 하고 넘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또 명지고 국어는 특히 또 오디세이다 이런 이야기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유, 또 그런 근거 자료를 좀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또 고2를 담당했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고2에 편파적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있는 게 고2여서 그렇고요. 고1 이상 모두 다 좋은 성과 내고 있으니 이것도 믿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고2 1등급이 4%여서 16명이었거든요. 12명 이상씩은 늘 오디세이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대다수가 오디세이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일례로 바로 직전 시험이었어요. 2학기 기말고사 때 100점이 전교 13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거 13명이면 너무 쉽다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좌절했었는데 12명이 또 우리 학생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만큼 대다수 오디세이 학생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단연간 또 한 10년 넘게 우리 오디세이를 지도해온 학원이다 보니 믿고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1, 2, 3학년 전교 1등 모두 다 최상위권 친구들 다 오디세이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 있을 테니 또 한번 믿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에 대해서 말 한마디만 덧붙여보면 저는 딱 1년에 4학교만 담당하는 강사입니다. 딱 소수의 학교를 집중해서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4학교 중에서 3학교에서 전교 1등을 배출했는데 그랬다는 건 제가 담당한 학교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정말 완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의 또 나름의 수강평 몇 가지만 갖고 왔는데요. 이걸 좀 보시면 저의 강의 스타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동 지역에서 전 과목 전교 1등을 했던 친구는 저한테 꼼꼼해서 너무 좋았다. 정말 1분 1초가 아깝지 않았다. 그리고 또 너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평들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제가 또 성격도 막 이렇게 됐으니까 최상위권 친구들만 좋아하는 선생님 아닐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5등급 친구도 1등급을 만드는 강사가 바로 접니다. 5등급 친구, 9등급제 기준 5등급인 친구였는데 5등급 때인 친구가 1등급이 되는 건 물론 제가 뭐 마술사는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잠재력이 있기는 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성적이 오르려면 일단 제 수업을 듣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5등급 친구가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제 수업은 좀 재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 수업은 좀 재미있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학생들을 믿지 않고 제가 직접 밤잠 줄여가면서 자료를 만들고 요약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넘어갔네요. 이제부터 명지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순서로 계획을 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부터 하면 심플하죠. 교과서랑 모의고사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어는 명지고는 부교재를 선택하고 있지 않고요. 모의고사에 제가 괄호 표시를 쳐놨죠. 지금까지 고1에서는 한 번 나오기는 했어요. 작년에 4번 시험 중에 딱 한 번 모의고사가 들어가기는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서 괄호를 좀 쳐놨습니다. 자, 그럼 범위를 좀 이제 시험지 내용을 도식화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건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양을 좀 공부해야 하는지 봐야겠죠. 시험 범위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적어요. 그래서 다른 주변에 있는 학교들과 비교해봐도 적은 편입니다. 교과서 세 지문에 문법 한 파트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적은데 그런데 문항수를 그 다음으로 보실까요? 문항수 33문항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문제수가 많다, 적다를 나눌 때 그 기준점이 되는 건 30문항이에요. 그래서 30문항보다 좀 적으면 뭐 좀 여유 있게 문제 풀 수 있다. 그 다음 이거보다 좀 많으면 좀 시간도 빠듯하고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3문항이라는 건 좀 많은 비중인 거죠. 그리고 늘 33문항 이상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럼 범위가 적고 문항이 많으면 어떻게 문제가 배치될지는 아마 다들 감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파트당 굉장히 심도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정말 이잡듯이 꼼꼼히 공부를 해야만 성적화가 된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고사는 1학기 중간에 좀 평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올해도 그렇겠지. 이런 생각은 좀 금물인 게
작년이 좀 특수성이 있었죠. 모든 교육과정이 한번 싹 개편이 됐기 때문에 늘 개편된 이후 첫 시험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1학기 중간은 다 쉬웠고요. 그래서 올해도 쉽겠거니 생각하고 뭐 중간은 쉽게 가자 이런 마인드는 안 됩니다. 자, 기말고사 한번 보면요. 기말고사에서 뭐 별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뭐 문항수 35문항이고 다 비슷한데 등급 컷은 다르죠. 우리 아까 전에 1학기 중간고사 등급컷 95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4점으로 10점 넘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는 문법이 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법 요소가 들어갔고 중간고사 때는 의문이 들어갔죠.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 때는 늘 수학의 정석이랑 뭐 개념 원리 같은 거 첫 페이지가 집합이었거든요. 그럼 집합만 잘하는 친구들이 꼭 반에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딱 첫 번째 공부를 하는 게 의문변동이다 보니 학생들이 의문변동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문법 요소는 좀 소홀히 공부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등급컷이 떨어지기도 하고 워낙 명지고 선생님들이 시험 한 번 좀 등급컷이 높으면 다음 시험 문법으로 또 조절해서 낮추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법으로 조절됐다. 요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문제수가 많다. 그래서 시간 부족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느린 학생들 공부 2배 정도는 해야 내가 제 시간에는 문제 풀 수 있겠다 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요건 좀 희소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술형이 좀 없습니다. 우리 서술형 시험지에도 답 적고 또 이제 답지에도 답 적고 심지어 좀 긴장해서 토시 하나 잘못 쓰면 감점 너무 많이 커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서술형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문법 비중 큰 편입니다. 한 40%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고 문법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문법 집중해서 열심히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놔야겠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적고 문제수는 많아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이사항 너무 중요하겠죠? 올해부터 새롭게 생긴 경향성인데요. 학교 프린트로 어휘가 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어휘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 예방하기 위한 차원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까지 추가로 암기를 해야 되고요. 사자성어 문제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당 작품, 우리 문학 작품과 연결해서 출제될 수 있는 한자 성어들 제가 또 따로 또 짚어서 학생들 암기시킬 겁니다.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부터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신호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의고사가 원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늘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고1은 포함이 안 되다가 요번에 기말고사 때 한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올해 초반부터 좀 들어가실 가능성이 있겠죠, 모의고사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진도를 좀 미리 빼놓고 혹시 모의고사가 추가로 들어갔을 때 별로 진도 밀리지 않도록 계획을 짜봤습니다. 평균 등급컷은 90점 초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3문제 정도까지 틀려도 괜찮다. 그리고 등급 조절 포인트 중요하죠. 그럼 이제 우리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1, 2, 3등급 어떻게 구분하시나? 문법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문법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내용 두 번째 좀 이따 문제로도 보여드릴 텐데요.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그리고 선지가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를 읽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학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당연히 우리 아까 전에 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문제수는 많고 시험 범위 적어서 정말 모든 파트가 다 나옵니다. 우리 중학교 때 공부하면 정말 중요한 내용만 열심히 좀 잘 공부하고 들어가면 무난하게 성적 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그 다음 교과서 끝에 있는 내용 다 외워야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레적 특징이라고 하는 거 학생들이 무시 자주 하는데 이런 내용들까지 다 철저하게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디테일하고 복합적인 정보 처리가 필요한 표현법 문항이라고 적어놨는데 모든 고등학교 1학년들이 다 비슷한 경향성을 띠고는 있으나 명지고 표현법 문항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법 문항을 되게 어렵게 좀 출제를 하시는 편이에요. 어디까지 표현법을 알아야 되냐? 중학교 때는 비유법 아니? 그다음 직유법이 뭔지 아니? 그럼 이 정도면 훌륭했죠. 직유법과 은유법을 구분할 수 있다니 훌륭하구나.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갑자기 1년 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정말 많아집니다. 표현법에 대해서 너가 여기에 명확한 범주를 알고 있니? 영탄법이 뭔지 아는 걸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영탄법을 어디까지 우리가 영탄법이라고 하지? 그리고 또 그 영탄법의 효과는 어떤 게 있지까지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복합적인 선지가 많이 나온다,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딱 한 선지만 좀 분석을 해오기는 했는데요. 이 선지 한 개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무려 4개입니다. 표현법 쓰였는지, 그럼 다른 텍스트 비교형이었기 때문에 나야는 가와 달리라고 했으면 가는 안 쓰인 게 맞는지, 그리고 또 이 표현법이 사용됐을 때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야만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 하나당 4개, 그럼 5선지 판단하면 무려 20개의 포인트를 체크해야만 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철저한 암기와 그리고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생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2번째 문항 유형은요, 수능형 보기 문항인데요. 아이의 선생님이 새로운 보기를 가져오십니다. 읽고 풀어야 돼요. 이건 뭐 미리 스포를 해주신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우리 문학 작품이었는데 칸트에 대해서 읽고 엮어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물론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 문제가. 하지만 이런 문제 유형을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다가 시험지에서 딱 마주하면 당황해서 왜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가장 공포스러운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선배 어머님들이 계시면 그 얘기 들으셨을 텐데, 고등학교 때는 우리 공부하지 않았던 작품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외부 작품들이 시험에 나와서 이걸 갑자기 읽고 판단하라 그런다. 이런 유형. 명지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시험에만 2~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 저는 보기형, 비교형 문제만 이야기를 갖고서 오긴 했는데 선지형도 나옵니다. 선지형은 어떤 거냐? 1번부터 5번까지 작품들이 5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외부 작품이. 그리고 우리 작품이랑 비슷한 거 골라볼까요? 뭐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럼 외부 작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점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돼요. 이 외부 작품을 풀 수 있는 능력치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해당 유형의 문제들을 좀 다량 풀어가야겠고요. 그리고 또 오디세이는 선생님들마다 또 출제 경향과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학원이다 보니까 저희는 또 저희의 기준점으로 몇 작품을 또 픽해서 이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문법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문법에서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떤 유형의 고난도가 나오는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외를 많이 걸고 넘어지십니다. 우리 문법에는 예외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쯤 아마 의문변동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유음화라고 하면 니은이랑 리을 만나면 리을 되는 거, 여기까지는 다들 알죠. 그런데 유음화에 예외가 있어요. 니은과 리을이 만났는데 니은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해당 경우에 예외들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좀 심도 있게 꼼꼼하게 공부해야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보기가 굉장히 또 긴 문항들 좋아하십니다. 수능형 스타일의 문제들 출제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선지들도 다 길고 복잡해서 학생들이 판단할 게 역시나 많고요. 여기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연계 문법 지식을 요구한다,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문법 파트 공부할 때 문법 요소가 시험범이면 문법 요소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요 문법 요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용어는 뭔지, 용어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품사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 내용을 너가 아는지 모르는지가 답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파트를 공부할 때 해당 내용과 연계된 지식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우리 고등학교 문법의 또 색다른 점이자 어려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디세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또 저는 어떻게 커리큘럼을 짰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디세이는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학생들을 좋은 성적을 받게 할 수 있었나, 이걸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표현법에 대한 확실한 개념부터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일례로 설명드렸던 영탄법도 어디까지를 우리가 영탄법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개념 설명도 철저히 하지만 이건 이제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교재인데요. 옆구리에 제가 이제 예외들이나 그리고 또 이제 연계되는 문법 지식 같은 것도 다 정리해놔서 학생들이 정말 이거 들고 다니면서 딸딸딸 암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슬슬 또 졸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100분 집중하기 힘들죠. 제가 정말 잘 두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입학식 날 또 졸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걸 보고 쟤는 정말 입학식 때까지 조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잘 조는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 졸 수 있는 수업을 늘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빈칸으로 채우거든요. 빈칸 채우는 스타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구성을 하는데,
또 손을 움직이다 보면 좀 덜 졸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손을 움직이도록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을 또 빈칸을 뚫어서 학생들이 적으면서 바로바로 개념 암기가 될 수 있게끔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잘 잡았으면 우리는 또 나름 문제들 많이 풀어보면서 기술력을 좀 길러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명지구 스타일의 문제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제가 좀 블러 처리해놓기는 했는데 딱 봐도 보기형 문항들의 비중이 크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형 문항 같은 거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게 구축을 해놨고요. 외부 작품 같은 경우에도 문제 스타일마다 모두 제가 이제 외부 작품들 좀 픽해서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잘 자리를 잡으면 기출을 푸는 단계가 들어갈 텐데요. 동형 모의고사나 또 학교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도 점검하고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겠고, 그다음 마지막에 직전 무강 파이널 자료가 배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뭐 다른 것도 다 다른 거지만 오디세이의 제일 핵심은 복습 테스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누적 복습 테스트가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이 복습 테스트 만드는데 정말 큰 노력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 중에 물론 아까도 이제 우리 연대 의대 간 친구 만나보셨겠지만 충암고에서도 메디컬에 진학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특성은 공부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좀 잘하지만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라서 어떤 친구냐? 숙제를 늘 70%만 해와요. 딱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만 딱 풀어오는 거예요. 그런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 근데 이제 국어 어떻게든 1등급 받고 전교 1등까지 했나? 그 친구가 하는 루틴이 뭐였냐? 저한테 딱 시험 2주 전에 이 복습 테스트를 다 달라고 해요. 그리고 하루 딱 날 잡고 그걸 다 푸는 거죠. 이렇게 풀어보고 저한테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될 수 있게끔 전 복습 테스트를 만들고 있고요. 빈칸 당연히 뚫려서 기본 개념 외울 수 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OX 문제를 실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복합적 선지 굉장히 무섭잖아요. 여러 개를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길러지나 전 OX 문제로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좀 빠르게 복합적 선지를 읽는 능력치도 키우고 있고요. 아까 전에 간암 비교하는 문항들도 출제가 됐죠. 저는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 표현법 다 나눠서 빈칸 채우기 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너무 중요한 단계죠. 재시험과 클리닉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시험 못 보면 남아서 제가 또 다시 시험 보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 친구들, 숙제 부족한 친구들 또 저랑 같이 만나서 클리닉 진행하면서 구멍 없이 제가 잘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형 모의고사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년까지는 그렇게 필요가 없었어요. 기출이 많이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 교과서가 바로 작년에 따끈따끈하게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출이 한 세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출 훈련 딱 한 번만 하고 들어가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지고 스타일을 맞춰서 학교별로 다 스타일을 맞춰서 문제를 구성해서 학생들과 또 한 3세트 정도는 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도 알 수 있고 저도 학생들의 약점 알고 바로바로 보완할 수 있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공을 많이 들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 분석지 모두 다 어머님들께 당연히 전송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 수업 저희는 또 어떤 시간표로 운영을 하고 있냐? 명지고는 총 4타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2타임, 월요일과 토요일에 제가 담당하는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요일에 우리 전독덕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수업, 그 다음 또 일요일에 박민정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수업, 이렇게 총 4타임 마련되어 있어서요. 우리 또 이제 우리 교실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클리닉은 여기 시간표 안 나와서 네, 클리닉은 저도 학생들과 조율해서 시간을 잡고 있어서요. 다른 학원 시간표 생각해서 저도 모집되면 바로 시간표 짤 겁니다. 죄송한데 이제 시간대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듣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어 파트의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수업 방식이 비슷하고 네, 전반적으로 흐름은 모두 다 비슷하고요. 그냥 자료들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각자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